현덕이 덕분에 부자 되세요. 네, 오늘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 AS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어떤 종목이죠? 네, 바로 ENF 테크놀리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IT, 그러니까 오늘 IT 증시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 ENF 테크놀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로써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한 달 전쯤에 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거래를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거래를 소화하고 있는 이 소화하면서 이 그 가격대를 넘어서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서 추가 증설하는데 오스틴 공장의 근처에 지금 이 ENF 테크놀로지 법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점에 있어서 결국은 IT가 올라갈 때 이 ENF 테크놀로지가 빼놓지 않고 시장을 주담아서 올라서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지금 뭐 4%, 5%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이제 좀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형 거래가 바닥에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익률로 본다면 크게 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2, 3주 정도 더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산타랠리가 이 IT 장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서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이 원래 이제 이 조건부 승인 허가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또 이 방역 당국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다 계획은 돼 있는 건데 뭐 승인 난다 또는 승인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방역 당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번 주말에 있을 셀트리온의 최종 데이터 이 최종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최종 데이터가 제대로만 나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1월 말에 조건부 승인 신청했을 때 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사전 데이터 갖고 검토를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식약처에서. 그런 거 본다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으면서 먼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을 뚫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말이 재료가 나오는 날입니다. 최종 데이터가 문제만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도 20, 30%의 급등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해서 지속 관심권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도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사실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매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죠, 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셀트리온 제약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볼게요. 네. 오늘 최한덕 매니저가 고른 키워드의 경우에는요. 로봇이고요. 15% 3일 만에 내겠다. 네. 로봇이 하필도 현대차 그룹 때문에 맞습니다. 뜨거워졌어요. 네. 사실 현대차 그룹 이야기 나왔을 때는 네. 많은 종목들이 급등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가겠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대차에서 생각하는 로봇 산업을 봤을 때 3년 뒤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네. 현대차 그룹의 전망이에요. 어떤 그 모든 전망이 아니고. 근데 현대차에서 어쨌든 이 엄청난 금액을 주고 로봇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신빙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가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워낙에 바닥권에 있었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올라오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15%에서 지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바닥권에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일 정도면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뒤 뭐 현대차 그룹의 그림을 저희가 미리 예측해 보긴 어렵지만 네. 우선 뉴스 안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관련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뉴스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현대차 뉴스를 첫 번째로 볼게요. 네. 일단 현대차가 200조 로봇 시장 잡는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이게 로봇 시장이 진짜 뭐 200조였나 이런 게 있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200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2017년도에는 245억 달러, 26조 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200조 원 시장으로 클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에 있어서 나온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이런 로봇으로 산업 생산에 도입된 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과거에는 실제 사람들이 좀 손으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이것을 로봇이 하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어떤 그 웨어러블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든다 그랬을 때 웨어러블 옷을 입고 나서 그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입니다. 뭐 점프도 하고 뭐 구르기도 하고 이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 갖고요. 로봇 개라고 하는데 뭐 개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래서 강아지라고 좀 표현해 본다면은 실제로 네 발로 걸어가는 강아지를 통해서 뭐 물건 배달도 하고 이런 식의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 로봇 중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로봇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보는 로봇 시장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거고 있고요. 이런 현대차 그룹에서 보는 관점에 맞춰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로봇 관련주를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거고 그 현대차 그룹이 지금 어떤 식의 또 변화가 나오고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 부회장하고 이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이 물러난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현대차가 급등을 했던 이유도요. 기존에 내연기관에 있는 그 임원분들이 물러나시면서 전기차 임원들이 전진 배치가 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으로 좀 빠르게 진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그룹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선 회장을 이 같이 좀 이 올라왔던 그런 임원진들이 좀 대거 떠나면서 오히려 이제 모빌리티 분야를 맡은 임원들이 대거 승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1세대 경영인들이 물러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실제 현대차에서는 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자동차는 50%, 그다음에 개인용 비행체에서 30%, 그다음에 로보틱스에서 2%라는 현대차 그룹의 비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회사를 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임원까지 교체가 되는 거 봤을 때 빠른 속도로 현대차가 이쪽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실제로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현대차가 거는 어떤 기대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한다면은 원래 종목들이 좀 그 거래가 없었고 좀 가대납법 종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가 급등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그런 분석이 많았어요. 확실히 네.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를 향해 인사를 재편했다. 그렇죠. 네, 그런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키워드 안에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이 뉴스를 가지고 어우를 수 있는 15%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일 텐데 네. 어떤 종목이죠? 사실 로봇 관련주 하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네. 테마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실체가 있는 로봇 성장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이고 중요하죠. 그냥 대장주를 매수하시면은 그게 최고 종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의 반응도 가장 먼저 좋았고 네.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원래는 그 LS 산전의 산업용 로봇 부서에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독립해서 만든 거거든요. 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LG전자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중소형주긴 합니다만은 LG전자의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LG전자가 지분 33%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을 결합해서 산업용 로봇 산업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어떤 사실 그 우리가 뭐 인맥이나 어떤 이런 걸 좀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로보스타의 대주주가 LG전자다. 그러면 LG전자에서 진행하는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LG전자가 우리가 어떤 가전으로 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 전장 쪽에 많은 부품과 장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 LG전자에서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로보스타에서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해온 건데요. 보시면 직각 좌표 로봇부터 뭐 리니어 로봇, 스카라 로봇 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산업용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미 이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 관련주로서 어떤 테마주가 아니라 이런 산업용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 장비들이 실제 이 대기업 생산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LG전자에서 대규모 매출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지금 LG전자 중국 공장에 관련 요 장비가 75대가 들어가 있고 베트남 LG 공장에서는 60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관련 영상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두 번째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인데 이 수직 다관절 로봇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LG 화학이라든가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LG 하우시스, 이 LG 계열사 등의 무인화와 자동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나왔을 때 나왔던 그 화면 이 동영상이요. 이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해서 이 공정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로봇이 하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로보스타에서 만들고 있는 수직 관절 로봇이고 이게 바로 LG 화학, LG 생활건강, LG 하우시스 등 LG 계열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기술력도 검증이 되겠습니다만은 LG전자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확실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로보스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최대 고가가 45,000원대였는데 우리 코로나 때 6,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는 거의 뭐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났던 거고요. 지금 가격대가 이제 17,000원대에 있으니까는 지금도 최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차트를 좀 짧게 보신다면은 지금 대규모 거래가 좀 들어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어저께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대량 거래 들어왔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보통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어떤 그 재료 자체가 그냥 어떤 한낱 재료에 불과하다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큰 대형 거래 터지면서요. 아마 이 거래 대금을 본다면 지금 1,000억 정도 가까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대형 거래 나오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수급 주체로 이야기했을 때 한 번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더 잡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자리에서 좀 주가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내일 모레 이틀 안에는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차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좀 윗부분인 2차 목표가를 24,000원까지 볼 텐데 기술적으로도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내용 봤을 때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하면서 로봇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대장주로서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보스타도 저희가 좀 투자 기간은 짧게 전해드렸어요. 1차 목표 주가 2만 원, 2차는 2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이외의 다양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세일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과 IT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앞으로 시장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로보스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로봇으로 로보스타 공략해봤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